네, 지금부터는 중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학교가 베이징에 있는 겁니까? 네, 베이징에 있습니다. 방학이라 지금 들어와 계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중국 코로나 상황은 어때요? 베이징에서 저희가 외신만 보면 좀 무서워 보이기도 하던데. 그렇습니다. 11월 말부터 해서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이 돼가지고요.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확진이 될 정도로 네. 그런 확산 속도는 정말 저희도 처음 봤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아마 정점을 찍고 중국 정부의 발표처럼 감소세에 들어간 거 아닌가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근데 잘 못 믿겠다는 분들도 많아요. 중국 당국 발표를 어떻게 믿느냐. 그렇습니다. 이제 그 현지에 계신 중국인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하고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발표 사이에 큰 괴리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발표를 믿을 수가 없다는 그런 논란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 실례를 들면 1월 14일 날 중국 정부가 마지막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병원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에 병원 내에서 사망한 사망자 수가 6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동일한 기간 내에 영국에 있는 의료 전문 기관이 발표한 추정치는 58만 명이고요. 어우, 차이가 너무 크네요. 블룸버그는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공이 하나가 더 빠진 거 아니냐. 그리고 10분의 1 정도로 축소가 됐다고 하는 그런 의문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외신에서도 보면 화장장으로 들어가는 차들이 뭐 순서를 기다리느라고 장사 지닌 영상도 봤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북경 시내에서 같은 경우도 화장장은 이미 완전히 만원이고요. 이게 사망자가 폭증을 하면서 장내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가 됐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웃돈을 주고도 화장을 못하는 그런 참 비극적인 상황들이 이제 너무 많이 곁에서 벌어지니까 네. 현지인들은 굉장히 당황해야 하고 네.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설 명절 다가오지만 중국도 춘제잖아요. 네네. 대규모 인구 이동이 있을 테니까 인구가 이동하고 접촉이 많으면 감염도 확산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중국 정부가 가장 이제 긴장하는 게 춘절 연휴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연인원 약 21억 명 정도가 대규모 인구가 지금 이동한다고 21억 명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대규모 감염을 어떻게 막느냐가 중국이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에 1차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우선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다 특별 예산을 다 배정을 해줘서 돈이 없어서 이른바 방역을 못하는 그런 상황은 절대 만들어서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의료진들은 하여튼 전원 비상근무 체제로 들어가고, 사전에 병상과 의료 장비는 미리 확보를 해두라. 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지침까지 이제 이른바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조기 이송이라고 하는 구체적 지침까지 내려서 지금 총력전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우리가 했던 거를 이제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그런 측면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그 재정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CNN 이렇게 보도한 걸 보면 방역 비용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했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사실 비용이 결정적인 정책 전환의 이유가 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상당 부분 그 기여를 한 건 사실이라고 보입니다. 예컨대 PCR 검사 비용만 하더라도요. 중국 전체 인구의 70%가 이틀에 한 번씩 PCR 검사를 한다고 치면 그 비용이 연간 비용이 약 3,500억 불 정도 됩니다. 이야. 그러면 1년간 중국의 국방비 예산이 2,500억 불에 2,800억 불이거든요. 네. 그 국방비를 넘어가는 예산이 지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PCR 검사에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중앙정부가 이제 지방정부로 하여금 각자 다 분담해서 비용을 분담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가장 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서 현실적으로 막기가 힘들었다 하고 하는 네. 게 중국 정부 실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백지 시위에서 보듯이 불만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이게 고조되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중국 경제의 각종 지표가 모든 빨간불이 다 들어왔다는 점에서 그게 네 가지 큰 이유가 될 걸로 네. 보고 있습니다. 뭐 경제 성장률도 막 고꾸라지고 백지 들고 있는 그 시위는 참 인상적이었는데 네, 네. 그 예전에 우리나라도 군사 독재 시절에 신문에 의견 광고도 못 싣게 하니까 백지 광고로 신문 발간했던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지금 현장 화면 보고 계신데 뭐 구호 쓰면 잡아가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백지 들고 시위하는 모습입니다. 네. 저 시위 자체는 이제 좀 정리가 된 건가요? 이제 중국 내에서는 그 시위와 관련한 보도는 없습니다. 약간은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간 걸로 보이고요. 네. 특별한 일부 지방에서 이른바 그 임금 체불이라든가 아니면
그 보상 문제를 가지고 격렬한 시위가 있긴 하지만 백지 시위와 같은 맥락은 아닌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 시위 자체가 시진핑 체제에 굉장히 큰 긴장감을 준 건 사실입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는 이제 89년 천안문 사태 이후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대규모의 시위가 벌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동안 물론 집단 시위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집단 시위의 이슈라는 게 뭐 임금 체불이라든가 토지 보상이라든가 하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구체적인 개인의 요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규모 집단의 요구했던 반면에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이른바 중앙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시위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번 시위의 그 촉발이 신장 위구르에 있는 우르무치 화재 발생 사건으로 비롯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장 위구르족과 한족이 서로 연대하는, 네. 그래서 민족과 종교를 넘어서 연대하는 그런 시위가 됐다는 점도 있거든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시고요. 그러니까 신장 위구르는 사실 약간 배제하고 차별받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렇습니다. 한족들이 그동안 신장 위구르족은 이게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그 소수 민족으로 대하다가 네. 이번에 사건을 통해서 이 백주 시위라는 시위대들이 한족들에 대해 신장 위구르족에 대해서 사과를 했죠. 네. 그런 점도 굉장히 특이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현재 이 시위를 주도했던 주도 세력들이 보면 2030의 MZ 세대라는 겁니다. 그럼 2030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기에 중국의 공산당 지배 통치 체제를 가장 강력하게 서포트하는 그 집단이 2030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원래는 지지 세력인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 그 반정부 시위를 하는데 가장 또 선두했던 그룹이 2030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얼굴을 갖고 있구나 네. 하는 걸 발견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전국에 50여 개 있는 대학 내에서 학내 시위가 있었고 또 그 학내 시위가 좀 백지 시위로 연결됐다는 것 점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법대에서도 그런 흐름이 좀 있었습니까? 거기는 공산당원 비율도 굉장히 높은 학교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희 학교 내에서는 없었는데요. 네. 바로 옆에 있는 북경대라든가 아니면 청와대 같은 데서는 많이 있었습니다. 네, 역시 학교 그 학생들의 구성상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그렇습니다. 그런 거였군요. 네. 근데 앞에서 보면 대규모 전국 단위의 그런 시위가 있은 다음에 방역 정책이 좀 전환되는 기류가 있었고, 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 시위 참가자들 뒤에서 검거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거든요. 지금 이제 그 당시에는 그 바로 다 석방을 해줬지만 네, 지금 이제 그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단 수습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체제 안정 차원에서 다시 이거 검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들이 여러 군데 제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일단 시진핑 하야를 요구하는 구호까지 나왔기 때문에 저 체제의 특성상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쉽지 않겠죠. 자, 시진핑 주석 올해 신년사가 예년과 좀 달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예년에 보면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고 네. 그리고 이 희망을 북돋아주는 그런 어휘들이 도처에서 사용이 됐었는데 중국몽을 소리 높여 외쳤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힘들다, 어렵다 하는 그러니까 아주 약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어휘들이 많이 사용돼 가지고 굉장히 이례적이었다고 하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주석이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은 굉장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을 놓고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질 수도 있고 그 또 대처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굉장히 민주주의적인 지도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통과 협상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 지금까지 공산당의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단결해서 이른바 당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이런 거였는데 그거는 좀 기존 문법과는 좀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뭔가의 이른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어떤 위기감을 반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뭡니까? 이게 통제가 계속 강화되면서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고 여러 어려움이 있긴 했는데 그것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거는 이제 우선 실질적으로 그 중국인들이 느끼는 이른바 체감 위기 지수라는 게 경제 분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선 경제로 보면 경제 성장률이 76년 문화대혁명 이후 가장 최저 수준이 3%로 나왔고요. 또 이거는 중국 정부가 당초 예상 목표치로 발표했던 5.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였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그 인구도 61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줄어들었는데 중국이 이제 가장 직면한 문제가 지금 인구 감소, 즉 노동력 감소거든요.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된다는 얘기고 특히 이제 청년 실업률이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 실업률 때문에 이제 많은 청년들이 이제 좌절하고 있고 실망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그 수출이 12월 달 수출이 9.9%가 이렇게 급락하면서 급감하면서
중국 정부도 그렇고 중국인들도 그렇고 느끼는 그 위기 지수가 갑작스럽게 높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백지 시위의 배경에 그것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공부하면 다 취업 잘 되고 먹고 살기 좋으면 체제에 저항하지 않을 텐데 취업도 안 되고 경제는 안 좋고 이러니까 저항할 수밖에 없죠. 그 요인이 굉장히 크다고 보입니다. 네. 자, 시진핑 3기 이제 출범 앞두고 있는데 어떤 그림을 좀 그립니까, 시진핑? 시진핑 주석이 이제 작년에 11월 달에 했었던 그 당대회 20차 당대회에서요. 그 큰 그림으로 제시한 게 이제 국정의 목표로 제시한 것은 중국몽입니다. 그러니까 중화민족의 위대한 붕, 네. 중국몽을 제시를 했고 이 중국몽을 이루기 위해서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방식으로 이게 중국몽을 이루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중국몽은 뭐냐? 이거 우리가 조금 더 손에 잡히게 얘기를 하면 2020년, 그러니까 2년 전에 그 소강사회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식 표현을 하면 중산층 사회입니다. 전 인민이 중산층 사회에 진입하는 소강사회를 실현했다. 네. 즉 그 기준이 12,400불이라고 하는 1인당 GDP, 1인당 국민소득 12,400불을 돌파함으로써 이미 진입했다고 선언을 했고요. 2030년까지 어느 군대와 싸워도 반드시 이기는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강군몽입니다. 강군몽을 이제 제시를 하고 그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 내 이른바 중국이 명실공히 전 세계에서 1등을 하는 이 국가로 만들겠다 하는 그 그림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 그림 안에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그려져 있는 겁니까? 당연히 미국을 추월하는 겁니다. 미국을 추월하는 건데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부분은 이걸 그럼 이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개념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 도대체. 현대화면 현대화지 뭐 어떻게 중국식 현대화 있고 사회주의식 현대화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대부분 우리가 현대화라고 얘기하면 서구식으로 이야기하고 또 이제 그 자본주의식의 방식을 현대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은 이 개념을 통상적인 개념을 다 부정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서구식이 아닌 중국식으로 자본주의 방식이 아닌 사회주의 방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화를 얘기하는 건데 네. 그 현대화도 이제 5가지 분야로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14억 인구가 있기 때문에 14억 그냥 인력된 인구의 대국 그 현대화와는 다르다. 인구 대국으로서 현대화를 주장을 하고 네. 14억이 모두가 다 잘 사는 공동 부유의 현대화를 이루겠다. 그리고 이제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현대화, 그리고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이 조화로울리는 현대화. 네. 그 대국이 굴기하면서 뭐 전쟁으로 가지 않고 평화롭게 하는 평화의 굴기 현대화. 이 5가지 개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 그림이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 네. 서울에 언제까지 계십니까, 교수? 3월 초까지 있을 겁니다. 다음에 한번 다시 모시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4시엔 찾아건건.